낙양 동쪽 관도를 벗어난 것은 한밤중이었다. 무영이 앞장서며 산길로 접어들었고 하운과 연화가 따랐다. 길이 좁았고 나무가 빽빽했다.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발 아래를 비췄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하운이 원 영역을 좁게 유지하며 앞쪽 지형을 읽었다. 발이 어디를 밟아야 하는지, 길이 어디서 꺾이는지가 영역 안에서 느껴졌다. 무영은 원 영역 없이도 산길을 막힘없이 걸었다. 자객 출신의 몸이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낯선 몸이 아니었다. 연화가 두 사람의 뒤를 따르면서 나무 사이를 읽었다. 단검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였다. 뒤에서 기척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었는데 풍명거점을 나온 뒤부터 연화가 뒤를 맡아온 것이었다. 말없이 자리를 잡은 것이었다. 무영이 어느 순간 걸음을 늦추며 말했다. 반나절이라고 했는데 밤길이니까 더 걸릴 수 있어. 날이 밝기 전에 거점 근처에 닿으면 잠깐 쉬었다가 움직이자. 하운이 말했다. 거점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있어요? 풍명거점보다 클 거야. 흑마교주가 직접 있는 곳이니까 경계 인원도 많겠지. 연화가 말했다. 안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살펴야 해요. 풍명거점처럼 빠르게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 무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지. 이번엔 다르다. 셋이 다시 산길을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했고 나무 사이로 바람이 가끔 지나쳤다. 하운이 걸으면서 원 영역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아까 풍명거점에서 손끝에 닿았던 감각을 생각했다. 영역을 안으로 당기는 순간 상대의 기운이 밖에서 익히는 것과 달랐다. 훨씬 선명하고 훨씬 빨랐다. 그러나 그 감각이 지속되지 않았다. 한순간 닿았다가 흩어졌다. 계속 유지하려면 무언가가 더 필요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몰랐다. 혜원이 말한 것을 다시 생각했다. 느끼려는 의지 자체를 거두어야 한다고. 그것이 쉽지 않았다. 원 영역을 처음 깨달은 날부터 영역은 항상 밖으로 펼치면서 느끼는 것이었다. 느끼려는 의지를 거두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았다. 그 아무것도 없어지는 감각을 견디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풍명거점에서는 싸우는 순간의 집중 속에서 우연히 닿은 것이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달랐다. 연화가 하운 옆으로 가면서 낮게 말했다.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하운이 연화를 고자 연화가 앞을 보며 말했다. 걸으면서도 영역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생각을 하면 표정이 달라져요. 하운이 앞을 보며 말했다. 아까 닿았던 감각을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잘 안 되죠? 네, 잘 안 되네요. 연화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벽의 검식 기억해요? 적후님의 옛 수련처에 있던 검식. 하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검식이 어떻게 새겨져 있었는지 생각해봐요. 선이 억지로 새겨진 것이 아니었어요. 벽 안에서 나온 것처럼 새겨져 있었어. 힘을 밖으로 밀어서 새긴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난 것처럼. 연화가 하운을 보며 말을 이었다. 고모 할머니가 그 검식을 만들 때 밖으로 힘을 쓴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안에서 피운 거겠지. 혜원 스님이 말한 것이 그것과 같은 방향 아닐까요? 하운이 그 말을 들으면서 걸었다. 연화가 무극검의 원형을 만든 사람의 핏줄이었다. 그 검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연화가 느끼고 있었다. 배운 것이 아니라 피 속에 있는 것이었다. 무영이 앞에서 걸음을 멈추며 손을 들었다. 셋이 동시에 멈췄고 무영이 낮게 말했다. 기척이 있다. 오른쪽 위에. 하운이 원 영역을 넓히자 오른쪽 산 위쪽에 기척이 하나 잡혔다. 움직이지 않는 경계 인원이었다. 거점에서 멀리 내보낸 외곽 경비였다. 연화가 무영에게 낮게 말했다. 거점이 가까워진 거예요. 무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외곽 경계가 있다는 건 거점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다. 풍명 거점에는 없었던 거지. 하운이 말했다. 외곽 경계수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이쪽은 하나지만 다른 방향에도 있겠죠. 무영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돌아가자. 이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 셋이 왔던 방향으로 소리 없이 물러섰다. 외곽 경계 인원이 알아채지 못하는 거리까지 물러난 뒤에 무영이 방향을 바꿨다. 더 낮은 쪽으로 우회해서 하시진 더 걸었다. 거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날이 밝아오기 직전이었다. 나무 사이로 불빛이 보였고 풍명 거점보다 규모가 컸다. 담이 높고 건물이 여러 채였다.
경계를 서는 인원들이 담 위와 담 아래 양쪽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교대 간격이 짧았다. 경계에 익숙한 인원들이었다. 셋이 나무 뒤에서 그것을 살폈다. 무영이 오래 보면서 경계 인원의 이동 방향과 교대 시간을 읽고 있었다. 연화가 거점 전체를 훑으면서 틈을 찾았다. 하운이 원 영역을 거점 쪽으로 펼쳤다. 안쪽에 많은 사람들이 느껴졌다. 적은 15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중 가장 깊숙한 건물 안에서 이질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강했다. 지금까지 겪은 풍명의 기운과는 결이 달랐다. 기운의 밀도부터가 판이했다. 마치 공간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중압감이었는데 그것은 수연 중인 것인지 고요하게 맥동하며 주위의 공기를 떨게 하고 있었다. 하운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가장 안쪽 건물에 있어요. 기운이 강해요. 지금까지 느껴본 것과 달라요. 무영이 하운을 봤다. 어느 정도야. 하운이 잠깐 그 기운을 다시 느끼다가 말했다. 공간을 다루는 것 같아요. 기운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 안에 퍼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영은 그 말을 듣고 정면을 응시했다. 여전히 표정 없는 안색이었으나 찰나의 순간 그의 눈빛이 이지적으로 일렁이다가 이내 사그라들었다. 연화가 그런 무영의 옆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알고 있었나요? 이런 방식의 기운일 거라는 걸. 무영이 묵직하게 입을 열었다. 소문으로만 들었다. 흑마교주가 공간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싸운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어. 직접 본 사람이 거의 없다. 연화가 말했다. 직접 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건 살아서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무영이 말했다. 그렇지. 세 사람 사이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늘이 푸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산등성이 너머에서 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거점 안을 밝히던 불빛들은 새벽의 여명 속에서 조금씩 그 빛을 잃어갔다. 무영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날이 밝으면 경계의 방식이 바뀔 거다. 완전히 밝기 전에 움직이든지 아니면 낮 동안 동태를 더 살핀 뒤 해가 지기를 기다려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하운이 거점을 응시하며 말했다. 지금 움직이면 아직 남은 어둠을 빌릴 수 있겠군요. 하지만 낮 동안 더 살핀다면 칠성이 합류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연화가 그들을 향해 말했다. 칠성이 없어도 셋이면 돼요. 기다리면 흑마교주가 먼저 움직일 수 있어. 무영이 연화를 봤다가 거점을 봤다. 낮 동안 더 살핀다. 섣불리 들어갔다가 공간 제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히면 안 돼. 교대 주기 전부 파악하고 안쪽 건물까지 가는 길목을 완전히 읽고 나서 움직인다. 하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나무 뒤로 몸을 낮춘 채 거점을 살피기 시작했다. 날이 서서히 밝아왔다. 거점 안에서 인원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무영은 그 움직임을 지켜보며 경계 인원의 교대 방식을 다시 파악하기 시작했다. 하운은 원 영역을 유지하며 안쪽의 기운을 짚어나갔다. 가장 깊숙한 건물의 기운은 여전히 고요하게 맥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무영이 말했던 공간을 짓누르는 듯한 압력. 하운은 그 기운을 오랫동안 느끼며 그것이 운용되는 방식을 읽어내려 했다. 그러나 읽히지 않았다. 밖에서 탐색하는 방식으로는 그저 기운의 표면만을 훑을 뿐이었다. 기운의 존재는 명확했으나 그것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다. 하운은 원 영역을 안으로 끌어당겨 보았다. 순간 공간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기묘한 감각이 전해졌다. 그 공허 속에서 기운을 다시 포착하려 애썼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선명했다. 공간을 누르는 기운이 어떤 궤적으로 퍼져나가는지 희미하게나마 잡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영역을 안으로 당겨 유지하는 수법은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하운이 원 영역을 걷었다. 연화가 하운의 옆에서 나직하게 말을 건넸다. 느껴져요? 하운이 말했다. 희미하게요. 안으로 당기면 조금 더 보이는데 오래 유지가 안 돼요. 연화가 시선을 거점에 고정한 채 낮게 읊조렸다. 낮 동안 계속 시도해봐요.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기운의 정체를 충분히 파악해둬야 해요. 하운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거점을 응시했다. 무영이 경계 인원들의 동선을 예리하게 살피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교대 간격은 한 시진이다. 담 위쪽에 셋, 아래에 둘이 배치되어 있군. 안쪽 마당에도 따로 인원을 두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수는 아직 알 수 없어. 안쪽 인원들은 낮 동안 움직임이 생기면
곧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연하의 말에 무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시를 멈추지 않았다. 세 사람은 나무 뒤에 몸을 바짝 낮춘 채 거점을 살폈다. 산마루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자 거점 내부의 인원들도 공격적으로 움직였다. 하온은 원 영역을 유지하며 깊숙한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을 간헐적으로 짚어나갔다. 연하는 다응 위 경계병들의 움직임 패턴을 머릿속에 그렸고, 무영은 전체적인 형세를 조망하며 침투할 수 있는 최적의 각도를 찾아내려 했다. 그렇게 긴 하루가 시작되었다. 해가 완전히 진 것은 그날 저녁 늦게였다. 낮 동안 셋이 나무 뒤에서 거점을 살폈다. 무영이 경계 인원의 교대 주기를 전부 파악했고, 연하가 담 위쪽 경계의 사각지대를 찾아냈다. 하온이 원 영역을 간헐적으로 안으로 당기면서 안쪽 깊은 건물의 기운을 느꼈다. 낮 동안 반복해서 느끼다 보니 그 기운의 맥동 방식이 조금씩 익숙해졌다. 공간 안에 퍼져 있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희미하게나마 잡혔다. 그러나 희미한 것은 희미한 것이었다. 무영이 해가 지고 경계 인원들이 교대를 마친 뒤를 보면서 말했다. 지금이야. 교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음 교대까지 시간이 있어. 담 동쪽 아래 사각지대로 들어간다. 연하가 앞채 쪽 인원을 맡고 하운이랑 나는 안쪽으로 곧장 들어가. 연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단검을 확인했다. 하운이 원 영역을 좁게 유지하며 거점 안쪽을 마지막으로 느꼈다. 깊은 건물의 기운이 여전히 맥동하고 있었다.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무영이 말했다. 움직인다. 담을 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무영이 경계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짚어냈고 세 사람은 소리 없이 담을 넘어 안쪽 마당으로 내려섰다. 착지음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고요한 움직임이었다. 마당 안에는 2명의 경계병이 있었으나 무영은 이미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듯 움직이며 첫 번째 인원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기척조차 없었다. 연하 역시 동시에 두 번째 인원을 향해 쇄도했다. 그녀는 단검을 뽑는 대신 손날로 목줄기를 쳤고 두 인원은 거의 동시에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하운이 원 영역을 유지하며 내부를 살피던 중 이질적인 변화를 감지했다. 가장 깊숙한 건물에서 느껴지던 기운이 변해 있었다. 맥동의 주기가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 일정하던 고요함이 깨진 것이다. 무언가를 눈치챈 기색이었다. 우리가 담을 넘은 순간을 알아챈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알고 있었던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운이 나직하게 경고했다. 기운이 달라졌습니다. 눈치챈 것 같아요. 무영은 멈추지 않고 단호하게 대꾸했다. 빠르게 진입한다. 새 그림자가 어둠을 가르며 달렸다. 건물 사이를 전속력으로 통과해 마당 안쪽으로 깊숙이 침투했다. 경계 인원 둘이 앞을 가로막았으나 무영이 첫 번째 적을 처리하는 사이 연하가 두 번째 적을 제압했다. 그녀의 단검은 번개처럼 번뜩이면서도 죽이지 않고 무력화하는 정교한 수법을 보여주었다. 마침내 깊은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불빛 하나 없었고 창문조차 보이지 않았다. 거점 내에서 가장 어두운 건물이었다. 무영이 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며 하운을 돌아보았다. 하운이 원 영역을 안으로 강하게 당기며 내부의 동태를 살폈다. 그곳에 기운이 있었다. 건물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단 한 치의 미동도 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영이 문을 밀어 열었다.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등불도 한 줄기 빛조차 없었다. 그러나 하운의 원 영역은 이미 안쪽의 형상을 선명하게 짚어내고 있었다. 정중앙, 그곳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셋이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제야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눈빛만은 형형했다. 깊고도 아득하여 마치 아주 오래된 세월을 담고 있는 듯한 눈이었다. 그 눈이 셋을 차례로 훑어 내리다 하운에게서 멈췄다. 하운의 원 영역을 느끼는 눈이었고 그 영역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눈이었다. 이윽고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원 영역이군. 무영이 돌을 갈무리하며 서늘하게 뱉었다. 흑마교주. 흑마교주는 무영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하온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검을 뽑아들었다. 동작은 빠르지 않았고 무엇 하나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원 영역을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군. 보여다오. 무영이 먼저 움직였다.
자객의 움직임이었다. 소리 없이 짧고 빠르게 파고들었으나 흑마교주는 검을 쓰지도 않고 몸만 틀어 공격을 흘려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공간의 질감이 뒤바뀌었다. 하운이 그것을 느꼈다. 원 영역이 짓눌렸다.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단순한 압력이 아니었다. 사방에서 동시에 조여드는 방식이었다. 공간 자체가 하운을 집어삼키려는 듯 압착해왔다. 원 영역이 외부에 펼쳐져 있었기에 사방에서 가해지는 조임에 고스란히 노출된 꼴이었다. 하운의 영역이 격하게 흔들렸다. 연화가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려 했으나 공간이 눌리면서 발이 예상보다 무거워졌다. 연화는 위압감을 느끼면서도 그대로 밀어붙였다. 단검이 흑마교주의 옆구리를 향해 쇄도했다. 흑마교주는 검으로 단검을 흘려냄과 동시에 공간의 압력을 오른쪽으로 밀어냈다. 연화의 신형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튕겨나갔다. 중심을 잃은 연화가 벽면으로 거칠게 밀려났다. 무영이 다시 파고들었다. 짧은 도가 쾌숙하게 그어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흑마교주가 공간을 정면으로 밀어냈다. 무영이 계산한 거리보다 훨씬 강한 저항이 앞을 막아섰다. 발이 늪에 빠진 듯 무거워졌으나 무영은 도세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흑마교주의 검은 무영의 돌을 정확히 받아치고 있었다. 무영은 뒤로 물러나며 다시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하운이 원 영역을 유지하며 앞으로 나섰다. 공간이 조여드는 감각이 전신을 훑었다. 영역이 압박받고 있어 하운은 그 압력을 밀어내기 위해 원 영역을 더욱 강하게 확장했다. 흑마교주의 공간 제어와 하운의 원 영역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방 안의 공기가 숨막힐 듯 무겁게 침전됐다. 흑마교주가 하운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원 영역을 밖에 두고 있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공간이 한꺼번에 응축됐다. 사방에서 동시에 조여드는 압도적인 위력이었다. 하운의 원 영역은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산산이 흩어졌다. 동시에 하운의 몸이 바닥으로 처박히는 듯한 압박감이 들이닥치면서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어떻게든 버티려 했으나 공간을 짓누르는 수법은 이미 몸 안쪽 깊숙한 곳까지 닿아 있었다. 하운이 간신히 한쪽 무릎을 바닥에 짚으며 버텼다. 흑마교주가 그 모습을 보고 검을 치켜들었다. 검을 들며 공간의 압박을 오직 하운에게만 집중시켰다. 하운이 일어서려 발버둥 쳤으나 천장이 내려앉는 듯한 중압감에 몸이 떠오르지 않았다. 원 영역이 흩어진 무방비한 자리로 공간의 압박이 직접 살을 파고들었다. 그때 무영이 달려들었다. 흑마교주의 측면을 파고들며 돌을 휘둘렀다. 흑마교주는 공간의 압박을 잠시 분산시켜 무영의 공격을 막아냈다. 검과 도가 부딪히는 쇳소리가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렸다. 무영이 그 틈을 타 파고들려 했으나 흑마교주가 공간의 파동을 무영 쪽으로 밀어냈다. 무영은 그대로 두 걸음 밀려났다. 벽에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다시 자세를 잡기까지 시간이 지체되었다. 연화가 벽을 짚고 몸을 일으키며 단검을 고쳐 쥐었다. 벽에 부딪힌 옆구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다. 단검을 든 채 흑마교주의 반대편 측면으로 신형을 날렸다. 하지만 공간의 압박이 연화에게까지 뻗어오며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흑마교주가 차가운 시선으로 연화를 돌아보았다. 공간의 압력이 연화 쪽으로 이동했다. 쇄도하던 그녀의 신형이 갑자기 멈춰섰다. 연화가 필사적으로 버텼으나 사방에서 조여드는 압력에 단검을 든 팔조차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결국 그녀의 손이 바닥을 향해 처졌다. 흑마교주가 무심하게 뱉었다. 원 영역이 밖에 있으면 조여지는 법이지. 그것이 자네의 한계군. 무영이 다시 파고들었다. 이번에는 암기를 투척함과 동시에 신형을 쏘아보냈다. 흑마교주가 공간의 흐름으로 암기를 흘려보내며 무영의 돌을 막아냈다. 그 찰나 무영이 몸을 최대한 낮추며 흑마교주의 하반신을 파고들었다. 흑마교주는 뒤로 물러나며 공간을 수직으로 내리눌렀다. 바닥에 납작하게 압착되는 듯한 감각에 무영이 옆으로 몸을 굴렀다. 그 충격에 손에서 도가 미끄러져 나갔다. 무영이 도 없이 맨몸으로 일어섰다. 흑마교주는 무영을 잠시 보더니 다시 하운에게 시선을 돌렸다. 하운은 여전히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집중된 공간 압박이 그의 전신을 으스러뜨릴 듯 짓누르고 있었다. 흑마교주가 하운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무영이 도도 없이 그 앞을 가로막았다. 맨손으로 흑마교주를 저지하려 들자 흑마교주가 무영의 손목을 낚아챘다.
전신을 짓누르는 압박이 무영을 덮쳤지만 무영은 이를 악물고 버티며 하운을 향해 외쳤다. 하운, 나가. 하운이 전신의 근육을 뒤틀며 일어서려 했다. 위에서 누르는 압력은 여전했고 원 영역은 사라진 상태였다. 몸이 천근처럼 무거웠으나 하운은 어금니가 깨질 정도로 이를 물며 몸을 일으켰다. 공간의 무게를 오직 생몸으로 버텨내며 일어선 것이다. 그 순간 연화가 단검을 투척했다. 흑마교주의 안면을 노린 필살의 일격이었다. 흑마교주가 고개를 틀어 피하는 찰나 무영을 붙잡고 있던 소나 귀에 힘이 빠졌다. 무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신형을 뒤로 뺐다. 흑마교주가 다시 공간 압박을 집중시키려던 그때 문 쪽에서 거친 소음이 들렸다. 쿠릉, 문이 박살 나듯 열리고 칠성이 들어왔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라 있었다. 이곳까지 전력으로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칠성은 방 안의 처참한 광경을 순식간에 훑어내렸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반호흡조차 걸리지 않았다. 칠성이 총기를 폭발시켰다. 좁고 날카롭게 오직 압력으로만 전개하는 방식이었다. 풍명의 거점에서 처음 깨달았던 그 감각이었다. 아직 불완전했으나 분명히 전개되었다. 푸른 기운이 방 안의 공간을 거칠게 타격했다. 흑마교주의 공간 제어와 칠성의 총기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공기가 비명을 질렀다. 흑마교주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다. 새로운 변수를 읽어내려는 예리한 눈빛이 칠성에게 꽂혔다. 그와 동시에 세 사람을 옥죄던 공간의 압박이 분산되었다. 무영이 단호하게 소리쳤다. 나간다. 지금이다. 칠성이 앞장서서 문 밖으로 튀어나가며 길을 열었다. 그는 총기를 좁고 날카롭게 유지하며 앞을 막아선 인원 둘을 거칠게 눌러버렸다. 적들이 멈칫하는 찰나를 놓치지 않고 무영이 그들을 처리했다. 연하는 통증이 느껴지는 옆구리를 움켜쥐고 달렸고 하우는 원 영역 없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공간 압박에 짓눌렸던 몸이 아직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거점 안이 발칵 뒤집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적들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기척을 느끼며 칠성이 나직하게 말했다. 북쪽 담장입니다. 제가 들어올 때 봐둔 길이에요. 칠성이 길을 이끌고 무영이 그 뒤를 바쳤다. 칠성은 자신이 들어올 때 파악해둔 경로를 정확히 꿰고 있었다. 경계병 하나가 앞을 가로막았으나 칠성의 총기가 먼저 그를 짓눌렀다. 적이 당황한 사이 무영과 연화, 하운이 차례로 그 곁을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담장이 보였다. 칠성이 먼저 담을 타고 넘었고 무영이 하운의 등을 밀어 올렸다. 하운에 이어 연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영이 담을 넘었다. 네 사람은 숲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거점에서 멀어졌다. 뒤편에서 추격자들의 고함이 들렸으나 그들은 갈팡질팡하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무영이 걸음을 재촉했다. 거리가 충분히 벌어진 뒤에야 무영이 속도를 줄였다. 되었다. 이 정도면 따돌렸다. 네 사람은 멈춰서서 거친 숨을 골랐다. 하우는 근처 나무등걸에 등을 기댔다. 호흡은 여전히 불규칙했고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원 영역을 다시 펼쳐보려 했으나 짓눌린 감각만이 생생했다. 공간의 압박이 영역 자체를 일그러뜨려 버린 탓이었다. 무영이 하운의 상태를 살피며 물었다. 어디 다친 곳은 없나? 다치진 않았습니다. 다만 원 영역이 눌렸어요. 무영은 묵묵히 표정 없는 얼굴로 정면을 응시했다. 칠성이 거칠게 숨을 내쉬며 동료들을 번갈아 보았다. 제가 너무 늦었죠? 아니, 제 시간에 왔다. 덕분에 살았다. 무영의 대답에 칠성은 무영을 한번 보더니 다시 하운을 살폈다. 나무에 기댄 하운의 몸에는 여전히 중압감의 잔상이 남아 있었다. 연화가 하운의 곁으로 다가왔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녀는 옆구리를 짚었던 손을 내리고 하운 옆 나무 아래에 무릎을 세워 앉았다.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하운이 그런 연화를 바라보았다. 위로도 질문도 없었지만 곁에 머무는 그 고요함만으로 하운은 충분한 위안을 느꼈다. 무영이 거점 쪽을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영역이 눌린 상태에서 다시 무리하게 들어가는 건 위험해. 원 영역을 밖에 두면 조여진다고 하더군요. 하운의 말에 무영이 고개를 돌렸다. 하운은 앞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혜원 스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그것이었어요. 안에서 피워내야 한다고, 밖에 두면 바람이 불 때 꺼져버린다고 하셨죠. 오늘에야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칠성이 하운 옆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거들었다. 그 뜻을 알았으니 다음번엔 확실히 달라지겠네요. 무영은 하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다시 시선을 돌렸다. 옆에 앉아있던 연화가 담담하게 덧붙였다. 완패했지만 뭘 해야 하는지 알았으면 된 거예요. 어둠 속에서 나무들은 정적 속에 서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 풍경에 거점에서 들려오던 수란도 어느덧 멀어지며 잦아들었다. 하운은 다시 원 영역을 펼치려다 멈추고 대신 기운을 안으로 당겼다. 공간이 텅 비어버린 듯한 감각이 밀려왔다. 눌린 자국이 여전히 느껴졌으나 안으로 당기자 그 압박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 밖에서 조여드는 힘이 안쪽의 해까지는 닿지 않았다. 하운은 그 생경한 감각을 오랫동안 음미했다. 연화와 칠성이 곁에 있었고 무영은 나무에 기댄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내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